이, 이 약을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이 약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르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약국 유리문 너머 며느리 유진이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검은 옷을 입은 실루엣. 멀리서 약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례가 약국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불레 72입니다. 혹시 기억이 천천히 지워지는 느낌 알아요? 저는 사흘 동안 그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약국에서 봉투가 열리고 그 애가 종이를 밀어주더군요. 수면제, 기억 억제자 어르신, 지금 도망치세요. 그 순간 문 밖에 며느리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돈을 놓고 비상문으로 몸을 던졌죠. 그 밤 낡은 창고 바닥에서 쪽지를 쥔 손이 식어갔어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새벽의 반찬 냄새. 서울 외곽골목 시장. 언제나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입니다. 김불레는 73년을 산 여인입니다. 어두운 골목을 밟는 발걸음도 수십 년을 반복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쇠가 깔깔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시장에 울립니다.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가게 안이 밝아집니다. 낡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 음향이 불레에게는 새벽의 인사였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늘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였지요. 손에 들린 재료들을 정렬합니다. 애호박, 고추, 마늘. 손가락은 여전히 빠릅니다. 50년 가까이 같은 칼질을 반복했으니까요.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 그 리듬은 불레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의 불빛만은 따뜻합니다. 무채색의 새벽 하늘과 달리 여기는 황금색입니다. 반찬 가게의 불빛은 골목 시장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요즘 자주 말합니다. 어머니, 이런 일 그만하시라니까요. 말투는 상냥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알아챘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유진의 눈빛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차갑고 초조하고 재촉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이런 일을 할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벌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불레는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여야지. 손이 놀면 마음도 놀아. 아들 준호는 어떻습니까? 준호는 회사 일에 치여 집에도 잘 오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겨우 나타나 밥만 먹고 가는 신세였습니다. 불레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잘 먹고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밥을 나눠 먹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불레의 주문처럼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5년. 혼자가 되어도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깨어났는데 깜빡했습니다. 어제가 무엇이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들 때, 냄비를 옮길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가스불을 끄는 걸 자주 잊었습니다. 어젯밤도 그랬습니다. 유진이 와서 불을 껐습니다. 어머니, 또 끄는 거 잊으셨어요? 이렇게 자다가 큰일 나요. 그 순간 불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 두뇌가 신체와 단절된 것 같은 공포. 이게 뭘까? 병일까? 어머니, 요즘 치매 초기가 보이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진단인 양. 제가 챙겨드릴게요. 좋은 약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엔 잘 모르셨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해요. 불레의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군가 챙겨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래. 이젠 애들한테 의지해야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건네준 하얀 약을 불레는 삼켰습니다. 유진이 말한 것처럼 치매약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불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약이 그녀의 세계를 서서히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계산대 위에는 불레가 그동안 기록해온 가게 장부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들, 정확한 날짜들, 그것들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반찬가게 주인으로서의 기억, 돈을 세고 손님을 응대했던 기억들만큼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가게 통장 속 숫자들만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불레 안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작지만 매일 자정마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기억의 틈, 약을 먹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불레는 침대에서 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새벽 3시 반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가게의 시간표가 그녀의 세포 속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눈은 떠졌지만 뇌가 따라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판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층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도 자신의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뭐였더라? 아침을 먹었나? 점심은? 저녁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흐릿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사진처럼 형태는 있지만 선명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자신처럼 보이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은 눈. 마치 누군가 밖에서 그녀를 조종하는 것 같은 기분. 불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약이 잘 듣는 거겠지. 치매 약이니까.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를 다시 봤습니다. 하얀 알약들. 유진이가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이 약이 중요해요. 불레는 약봉지를 제 시간에 챙겨 먹었습니다. 의심 없이 효심 있는 며느리를 신뢰하면서.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은 늘처럼 고기를 준비했고 반찬을 담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동작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뇌가 지시하지 않아도 근육과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선명한 부분이었습니다. 반찬을 담는 동작, 칼질하는 리듬, 가격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들만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 보이는 물건들, 사람들의 얼굴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장부는 달랐습니다.
블레는 점심시간에 가게 문을 잠그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낡은 공책, 50년을 함께한 그 공책 속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달 매출 280만 원, 이번 달 현재까지 310만 원, 통장에는 2,400만 원, 대출금 없음, 아들 혼수 때 500만 원 썼고 남편 병원비로 3천만 원. 숫자들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적은 것처럼 뇌가 흐릿해도 돈 관련된 것만큼은 예리했습니다. 블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돈 쌓는 일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전화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유진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레가 가게 뒤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이 가게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여유로워서 신경 쓰지 않았거나. 네, 맞습니다. 어머니용의 보험금 이번 주 안에 처리해 주세요. 블레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보험금. 서류는 치매 진단서 첨부로 갈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서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미 의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블레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법적으로 성년후견인이 필요한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5천만 원. 블레의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이 철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 소리에 유진이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유진이는 놀라거나 황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통화를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밤 블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빈 천장. 그 위에 떠오르는 것은 유진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성년후견인, 5천만 원. 이 단어들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선명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블레는 일어났습니다. 벽 옆에 놓인 약봉지를 들었습니다. 하얀 알약들. 설명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면제? 이건 치매약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유진이가 치매약이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어머니, 이게 좋은 치매약이에요. 기억력을 도와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이에요. 그 말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블레는 약을 삼키는 척했습니다. 입안에 물고만 있다가 침대 밑에 뱉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손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블레는 약봉지를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음은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내일 약국 가서 물어보자. 이 약이 정말 뭔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던 건 아닐까? 혹시 유진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닐까? 혹시. 하지만 그 혹시들이 자꾸만 현실 같았습니다. 블레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새벽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늘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이 남색으로, 남색이 회색으로, 회색이 분홍색으로, 새벽의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처럼 블레의 세상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위험해 보이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블레는 약봉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내일
내일은 꼭 알아야겠다.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약은 더 이상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확신은 없지만 이 불안감이 자신을 지키는 본능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레는 새벽빛 속에서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 하지만 떨림에도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에 취한 손이 아니라 깨어난 손의 떨림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직감은 살아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기억이 선명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이 지금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쪽지 한 장. 새벽 6시. 불레는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 약국도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셔터는 반쯤 올려져 있었고 실내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약국 직원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30대 중반쯤. 불레보다는 한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직원은 불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요. 불레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약을 좀 봐 줄 수 있을까요? 직원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약사는 아니지만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본능이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이 약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 며느리가. 불레가 말을 끝내기 전에 직원은 약봉지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르신,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약국 입구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거리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불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원은 계산대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입에 대고 쉬하고 나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금지된 물건을 전하듯이 그 종이를 불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약 치매약 아니에요. 불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이미 의심했던 일인데 듣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면제랑 기억 억제제 섞인 거예요. 이건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에 적힌 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불레의 손도 떨렸고 직원의 손도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약국 처방약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구성된 거고. 직원의 눈이 불레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불레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터널 같은 시야. 모든 소리가 먼 데서 들렸습니다. 약국 유리문 너머 며느리 유진이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검은 옷을 입은 실루엣. 멀리서 약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레가 약국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불레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자신의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불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이 여러 개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돈을 치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른 가세요. 불레는 뒷방으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뒷문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옆, 창고 앞, 비상문이 있었습니다. 빨간 표지판, 빨간 손잡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불레는 손잡이를 누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약국 뒤쪽 골목. 이른 아침 외진 곳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3세의 노인 다리. 그것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이도 무의미한 모양입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이가 비상문을 통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골목도 돌았습니다. 좁은 도시 골목들. 50년을 살아온 시장 인근이지만 지금처럼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몇 번을 돌아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인지 20분인지. 몸은 피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약국 뒷문에 있었습니다. 불레는 한 골목에 멈춰섰습니다. 친구네 가게였습니다. 재봉실을 하는 동생 친구. 불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가게를 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불레? 이 시간에 왜? 불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서, 공포가 커서 대신 들어가게 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친구는 불레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들어가. 창고로. 재봉실 뒤에 창고, 어두운 곳, 첫 냄새가 나는 곳. 불레는 거기 앉았습니다. 정신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약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친구 창고에서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를 꼭 쥔 채로 직원이 건네준 그 작은 종이 한 장. 그것만이 현재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불레는 눈을 감았지만 자지 못했습니다. 눈 뒤로 계속 떠오르는 것들. 유진이의 실루엣, 약국 유리문, 떨리는 손, 그 쪽지. 왜 이런 일이? 자신이 뭘 잘못했나? 차라리 치매가 진짜였으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쪽지가 증명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증명했습니다. 약국에서 도망친 자신의 다리가 증명했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불레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는 작았습니다. 약국 직원의 손글씨, 손떨림이 그대로 드러난 글씨. 그 글씨 속에는 누군가의 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약 치매약 아닙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것이 불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가고 새날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불레에게는 새로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불레는 죽었습니다. 약국 뒷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낡은 창고 안에 앉은 쪽지를 쥔 결심한 여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약국 직원 덕분에, 친구 덕분에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지만 또한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불레는 쪽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떨림이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의. 그것이었습니다. 새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친구 창고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손이 떨려도 일어섰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한 장을 들고 진실의 불빛, 경찰서의 불빛은 냉정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불레는 약과 쪽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경찰은 중년의 남자 경찰관이었습니다. 신중한 눈으로 약봉지를 들었습니다. 이 약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며느리가 치매약이라고 줬어요. 불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국 직원이 이 쪽지를 주셨다고요? 네. 그 약이 뭔지 알려주면서 경찰관은 약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질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마치 불레의 삶이 이 작은 봉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며느리분 진술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데 경찰은 유진을 소환했습니다. 유진이 경찰서에 나타난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불레는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울음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니를 사랑해서 챙긴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레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거짓은 절대 거짓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연기도 그럴듯하고 눈물도 진짜 같고 목소리도 진심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진심을 안다고 불레는 생각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유진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볼륨을 올렸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의 기록. 그 음성에는 다른 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야 해요. 일상적인 음성. 마치 요리 레시피를 말하듯 차분했습니다. 치매는 완벽한 위장수단이니까요. 어머니 나이면 진짜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위장하기 좋은 거고. 차가운 논리. 계산된 목소리. 그것이 불레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경찰서의 조사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는 다른 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속에는 수면 유도제와 저혈압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처방된 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성한 약물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경찰이 보험사를 조사했을 때 더 많은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 서류에는 병원의 의사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불레라는 환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 도장도 위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보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이전에도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짓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체계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불레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경찰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모양합니다. 회사도 구조 조정을 당했고 빚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불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유진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유진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은 불레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올 때 불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불레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것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잃었다는 슬픔,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 세상이 그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슬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약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양심 있는 약국 직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약에 취해 기억을 잃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받아준 친구. 그리고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있었습니다. 불레는 법원의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느렸지만 확실하게.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지만 또한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레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감사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분명했습니다. 법정 절차가 끝났을 때 불레는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집, 가게, 그리고 마음.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불레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도 못 본 사람들도 불레를 보며 조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님 뉴스 봤어요. 그 며느리 진짜 나빴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불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을 담아서 이젠 괜찮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니까요.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있었더라면. 불레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거 말해. 넌 잘했어. 너는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밤 준호는 어머니와 밤을 새우며 대화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그 말 속에서 준호는 천천히 자신의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자신을 받아준 친구. 불레, 너 이제 정말 괜찮아? 친구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계산대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국 직원이 건네준 쪽지가 있습니다. 이 약 치매약 아닙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손글씨, 손떨림이 그대로 드러난 글씨. 그 속에 담긴 누군가의 양심. 불레는 그것을 내 2번째 생일 선물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생일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으신 날,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2번째 생일은 그 약국에서 생명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새벽입니다. 불레는 반찬을 담습니다. 칼질하는 리듬은 여전합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이 올 때마다 반찬을 담으며 속삭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진심은 구해주는 법이야. 그 말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한 말입니다. 아직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말.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있을 누군가를 위한 말. 불레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만큼이나 따뜻함도 있다는 것을, 배신도 있지만 그만큼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절망도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을, 새벽의 반찬 냄새처럼 따뜻함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골목시장에, 세상에, 누군가의 마음에.